있을까요? 글쎄요, 뭐 도망갈 염려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어쩌면은 지금 한 명 풀어주기 시작하면 장시호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계속 지금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잖아요. 또 이미 네. 지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마다 사실은 다 풀어주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지금 공소유지를 계속 해가는 상황에서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신청을 했을 때 증인으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구속된 일단 풀려나고 난 다음에 입을 맞출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검찰 손 안에서 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유지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김종 전 차관은 사실 굉장히 검찰 조사하거나 특검 조사 받을 때 많은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뭐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순실 씨하고 연결될 수 있는 중간 고리 역할을 김종 전 차관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종 전 차관은 굉장히 중요한 이 피의자이고 증인이기 네. 때문에 아마 풀어주기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어쨌든 네. 김종 차관이 입장을 자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쵸. 강한 쪽에 있을 때는 강한 쪽의 논리대로 가다가 그쪽이 약해지면 또 논리를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저분은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네.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굳이 도망을 가서 도망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흔히 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 다르더라고. 이게 지금 가석방이 돼서 나가버리면 보석이 돼서 나가버리면은 지금까지 진술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진술을 또 다시 할 수 있고 신빙성을 자꾸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재판부가 오히려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폭적으로 도와줬던 조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요. 잊을만 하면 하나 둘 중요한 진술을 하면서 폭로했던 사람, 묘한 피고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종 전 차관의 그 민낯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거기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검찰 수사 받는다고 이 국정조사에 와서는 위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국정조사의 진술과 답변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지시로 왜 어떤 인연으로 정유라와 장시호를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싸고 든 건 맞죠?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차관. 바라겠습니다. 초반에는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용당한 거 아닌가? 알고 보면 다 청와대 지시였어요라고 전적으로 장시호 씨처럼 고백을 다 했는데 기각이 되니 이 본인은 참 속상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지금 네. 김종 차관이 청문회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약자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몇 달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분은 정말 스포츠계의 미세진정했죠? 황제였습니다. 네. 박태환, 김연아도 함부로 못하고 네. 자기 입으로 어쨌든 간에 뭐 박태환과의 대화 같은 것들이 공표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분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장관이 그때 별로 역할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승마협회에 대해서도 아마 김종 전 차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했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되니까 고개 숙이고 하는 태도들 그리고 저분이 전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처세에 능한 분이라고 보는 게 다른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다 보는데 네. 본인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을 너무 동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김연아 선수를 안 좋아했죠? 본인 주장인데 그거는 뭐 저 말도 제가 볼 때는요. 박태환 협박, 김연아 씨 예컨대 이제 훈장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저게 본인한테 네. 본인의 형량을 계산하는데 유의한 발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네. 차은택 씨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석방된 장시호 씨보다 먼저 사실은 구속됐습니다. 이분들도 6개월 지났는데 이분들은 석방시키지 않고 또 다른 혐의를 넣어서 계속 지금 구속 상태 아닙니까? 그쵸. 다른 분들도 송성각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종욱 전 차관도 그렇고 아마도 그렇게 할 이유가 많은 게 장시호 씨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냥 풀어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무슨 근거를 대가지고 아마 6개월 지나도 저는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특히 김종 전 차관은 풀어주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갖다 검찰이 우려하기 때문에 네. 아마 풀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호성, 차은택, 송성각 전 콘텐츠 신의원장에서 네 번째 결국은 보석되지 못하고 다시 수감이 된 김종 전 차관입니다. 그렇지만 구치소에서는 상당히 적응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는 구치소를 누비고 다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페트병으로 근력을 키우는 부분도 다른 재벌 회장에게 한번 소개하기도 하고요.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 페트병에 물 담아서 이렇게 근력 운동하면 좋다. 뭐 이렇게 네. 운동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김종준 차관 글쎄요. 뭐 체육계 대통령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구치소 가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구치소 생활을 적응을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치소 생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거의 피폐해진다고 할 정도인데 김종 전 차관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생존력이 강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권력에 너무 약했던 사람이 아니었었나, 권력에도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인물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네. 저는 김종 전 차관 이름을 오랜만에 불러봤어요.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의 매일 김종 전 차관 이름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사이에 벌써 우리 기억 속에서 이렇게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새롭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네. 김종 전 차관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하라는 대로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나중에 어떤 재판 결과, 최종 선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형이 불가피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김종 전 차관 같은 저런 분을 두고 이제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적응력이 정말로 뛰어나고 그죠. 그리고 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기가 살아남을 길을 잘 찾아가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 저런 분이 왜 그렇게 김연아를 싫어하고 박태환을 올림픽에 못 나가게 했는가? 그거는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는 사실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정유라를 메달을 따게 해가지고 우리가 IOC 위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선수 몫의 위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선수 몫의 IOC 위원까지 만들겠다는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미래의 경쟁자가 될 김연아 또는 박태환을 어쨌든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핍박을 했다는 게 그때 당시에 알려졌던 정설입니다. 네. 예, 저분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진실을 얘기하는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네. 이제 국회 청문회 나와서는 그때만 해도 박 대통령이 건재할 때고 하니까 대충 최순실도 모른다고 했던 것이고 그 뒤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저쪽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들이 전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께서 뉴스를 보고 영재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라 그랬다.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는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게 남한테 지금 책임을 네. 미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실형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집행유예 대상도 아니면 보석허가 네. 잘 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요, 참, 짧게 한마디만 네. 덧붙이면 안민석 의원의 주장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정유라를 갖다 어떻게 키우려고 했냐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IOC 위원, 그다음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래서 아마 한국의 여성 지도자로 키우고 싶었다는 게 안민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맞다면 김종 전 차관은 정말 최순실과 친하다고 하면 박태환, 김연아는 정말 걸림돌이거든요. 네. 치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웃음이 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과연 웃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아마 김종 전 차관은 정유라를 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요. 네.
정말 간이 부은 거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라고 왜 못하겠어라고 하는 정말 허황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었기를 전 바라고요. 만약에 사실이었다 그러면은 최순실 씨는 약간 그 과대망상증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키울 생각을 할지 전 개인적으로 도저히 상상이 안 부모야 됩니다. 큰 꿈을 갈 수가 있겠죠. 문제는 본인이 문제죠. 정유라가 그만한 자질이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네.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굳이 도망을 가서 도망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흔히 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 다르더라고. 이게 지금 가석방이 돼서 나가버리면, 보석이 돼서 나가버리면은 지금까지 진술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진술을 또 다시 할 수 있고 신빙성을 자꾸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재판부가 오히려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폭적으로 도와줬던 조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요, 잊을만 하면 하나둘 중요한 진술을 하면서 폭로했던 사람, 묘한 피고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종 전 차관의 그 민낯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 이 정도. 그냥 시키는 일. 증인으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구속된 일단 풀려나고 난 다음에 입을 맞출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검찰 손 안에서 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유지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김종 전 차관은 사실 굉장히 검찰 조사하거나 특검 조사 받을 때 많은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있을까요? 글쎄요, 뭐 도망갈 염려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어쩌면은 지금 한 명 풀어주기 시작하면 장시호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계속 지금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잖아요. 또 이미 네. 지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마다 사실은 다 풀어주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지금 공소유지를 계속 해가는 상황에서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신청을 했을 때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뭐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순실 씨하고 연결될 수 있는 중간 고리 역할을 김종 전 차관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종 전 차관은 굉장히 중요한 이 피의자이고 증인이기 네. 때문에 아마 풀어주기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어쨌든 네. 김종 차관이 입장을 자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쵸. 강한 쪽에 있을 때는 강한 쪽의 논리대로 가다가 그쪽이 약해지면 또 논리를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저분은 상황이 바뀌면은 또 다른 말씀을